원래 장성택이가 소위 천직당하기 전에 있었던 것이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직이었습니다. 거기서 행정본부를 맡았었는데 이 사람이 복직을 했는데 그럼 제1부부장으로 다시 복직하면 되는데 제1부부장으로 복직을 않고 어디 복직이 됐냐면은 소위 수도건설 및 근로단체 부부장으로 복직을 했습니다. 부부장, 그 다음에 2007년도 12월 달에 당 행정부가 신설되면서 행정부장으로 이제 승진됐죠. 이게 여기서 흥미로운 겁니다. 왜 장성택이 막강한 조직지도부의 제1부부장으로 복직하지 않고 행정부를 신설해 행정부장으로 갔을까?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은 소위 이른바 그 조직지도부 내에 있어서의 이재강 세력과의 이재강과의 어떤 알력 관계를 이미 김정일이 파악을 했고, 장성택이가 조직지도부로 복직했을 때는 이재강과 장성택 간에 끊임없는 그런 갈등이 계속 일어났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이 체제에 자기의 권력 유지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김정일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지도부로 복귀시키지 않았다. 그 얘기는 곧 뭐냐면은 이미 권력 엘리트 내부에 있어서는 이제 권력 갈등에 어떤 암투의 조짐이 이미 있었다. 그리고 그 조짐이 왜 7.1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그 조짐에 영향을 미쳤냐면은 박봉주가 이미 이재강의 어떤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강이 2003년도에 당 조직지도부 본부당 부분 제1부부장으로 오면서 이재강에 의해서 사실 박봉주가 총리가 되는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래서 7.1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혹자는 이렇게 어떻게 매겨냐면은 이재강 박봉주의 노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으면 결국 7.1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실패는 북한 권력 내부에서 권력 엘리트의 부침뿐만 아니라 어떤 권력 갈등적인 어떤 요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화폐개혁 조치는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었고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시간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선은 빼놓을 수 없는 게 현재 북한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현안이 후계 체제, 그리고 이제 김정일 체제의 강화입니다. 근데 김정일 체제를 강화하는 것과 후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이게 분리된 작업이 아닙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김정일 체제의 강화는 곧 후계 체제의 구축 과정입니다. 김정일 후계 체제의 구축 과정은 김일성 체제의 강화의 과정과 같이 진행이 됐거든요. 70년대 그 과정을 보면 김정일 체제가 끊임없이 수령 절대주의 체제로 강화되는 과정과 김정일 후계 체제 구축 과정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지금 김정일 체제가 강화되는 것과 김정은 후계 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같이 진행되는 것이 북한에 있어서 정치적인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개혁 조치도 이러한 정치적 고려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이 김정은 후계자 유일 영도 체계를 확립하라는 그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북한은 후계자 유일 지도 체제와 수령의 유일적 영도 체제를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북한의 후계자론에 보면 명확히 구분합니다. 수령에게는 유일적 영도고 후계자한테는 유일적 지도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확립하라고 지시한 것은 뭔가 좀 약간 넌센스입니다. 그건 좀 잘못된 거 좀 바로잡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후계자의 유일적 관리제. 후계자가 이제는 수령을 대신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을 후계자의 결재와 지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후계자의 유일 관리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에 어떤 나름대로 경제적인 성과가 필요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후계자는 선출직이 아닙니다. 후계자는 선출되는 게 아닙니다. 추대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후계자다라고 하면은 당 총비서의 후계자 또는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넌센스예요. 뭐냐면 후계자는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도 아니고 당 총비서의 후계자도 아니고 수령의 후계자입니다. 국방위원장과 이 당 총비서는 북한의 당규약과 북한의 헌법상 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계자는 선출되는 게 아니고 추대입니다. 추대.
그 추대도 어떤 추대냐면 전 인민적 추대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김정일의 경우에도 1973년도 당 중앙위원회 5기 6차 전원인가요? 거기에서 당 조직 및 선전 담당 비서 비서로 이제 되면서 그 뒤부터 북한 내부에 있어서 뭐 붉은 편지 전달하기 이래서 북한 내부적으로 상당한 그 아래로부터의 전인민적 추대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도 선출직이 아니고 이 추대하는 작업이고 그것도 전인민적 추대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추대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죠. 근데 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당면한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 후계자를 추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친위경제관리 개선 조치로 나왔던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작용들을 화폐개혁이라는 충격적인 조치를 통해서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자, 쇄신해보자라고 나왔던 것이 일종의 그 화폐개혁이었던 거죠. 그래서 화폐개혁이 그럼 왜 전인민적 추대 분위기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은 아까 우리 앞 세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화폐개혁이 화폐개혁이 겨냥했던 그 세력들이 그 전체 인민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계급들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이쪽에 앉은 서대평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민부유층을 주로 겨냥했던 조치고 오히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의 100배 인상, 기존 화폐개혁 이전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그 소위 치해적 조치를 취했던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개혁을 추진해야 그들로부터 전인민적 추대의 분위기가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을 고려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그 자기들의 의도했던 것과 달리 실패했던 거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이제 상당히 그 시장을 단속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증폭하고 더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오히려 인민생활을 압박하는 조치로 나왔던 것이죠. 노동자 농민계급들한테도 압박하는 조치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해서 이러다가는 오히려 후계자의 전인민적 추대 분위기를 조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분위기를 망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그 정치적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소위 이 권력은 북한 당국은 시장을 새로 이렇게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그런 소위 화폐 개혁의 어떤 후퇴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왜 저는 이 화폐 개혁의 자진철회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는 뭐냐면 대개의 경우에는요 동료 사회주의국가나 소련 같은 경우 보면은 경제 개혁 조치가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항상 초기에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작용을 잘 견디느냐, 국가 권력이 잘 견디느냐 아니냐가 그 개혁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1년, 2년, 3년 이렇게 한번 밀어붙여 버립니다. 반대적이 있으면 과감히 치고 빵꾸난 부분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땡길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년 끌어가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새로운 조치를 내세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불과 2달 만에 소위 이 계획 조치를 처리했다는 거죠. 시장을 다시 전면적으로 도입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2달 만에 성급하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 고려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치적 고려는 아까 했던 대로 후기 체제의 분위기에 어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북한이 현재 김정일 인민보안정도 가고 그다음에 중앙재판소도 방문하고 이번에 또 국가보위부도 가고 뭐 이런 그 상당한 그 국가 통제기구에 대한 그 시해 조치나 그런 격려 조치들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국가의 어떤 사회 통제 능력, 국가 능력의 한 가지겠죠. 그것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번 화폐개혁 조치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일부 보안원들이 어떤 충돌이 있었지만은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단속 색출 작업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국가 능력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갖고 있는 국가 능력의
100% 또는 90% 이상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역시 정치적 고려였다는 거예요. 후계 체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압적 조치는 별로